안녕하세요. 메가공무원의 오정화 회계사입니다. 우리 대장정에 해당하는 기본 이론 강의가 이제 완강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 시즌으로 우리 기출 강의들이 쭉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이미 교재가 다 출간이 됐고 기출 강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이때 우리 수험생들이 이러한 기출들을 어떻게 학습하면 좋을지에 해당하는 이러한 학습 내용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회계학이라는 한 것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학, 세법 두 가지를 같이 한꺼번에 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시스템 회계학, 시스템 세법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만 그대로 타고 쭉 따라오면 완벽하게 회계세법이 100점에 가까운 점수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1년의 시간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기본 이론이 끝나고 기출 단계에서 이러한 기출들을 어떻게 학습하면 좋을지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기출이 뭘 의미할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공무원 시험에서는요, 모든 과목들을 기본으로 우리 기출은 족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출제원 입장에서요, 문제를 출제할 때 정말 세계의 한 획을 긋는 여러분들을 정말 곤란하게 빠뜨릴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내겠다라는 자세로 출제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올해도 무사히 정말 물어볼 만한 형태의 문제들의 양질의 문제들만 물어보고 올해도 무사히 지나가자고 하는 게 더 클 겁니다. 소위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3일 회계법인에 있을 때 재경관리사 내지는 회계관리 1, 2급의 출제위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출제했던 방식이 이제 와서 오픈해서 얘기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문제은행이 있고요. 그 문제은행에서 한 80% 정도 문제를 출제를 하고 나머지 20% 정도를 문제은행이 아닌 다른 형태의 새로운 문제들을 집어넣는 형태로 이렇게 보통 출제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난이도를 대략 한 60점 정도를 맞추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처음에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국가직을 출제하러 들어가신 분들도 어느 정도의 이 마음 안에 예상 해당하는 평균 점수가 있을 거고요. 그때 크게 무리가 없으려면 기출문제에 해당하는 것들을 기본 베이스로 문제를 출제를 할 겁니다. 자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의 기출은 특히나 이제 국어영 한국사처럼 이제는 난이도가 조금 낮아진 그런 시험에서는요, 기출 문제를 제대로 많이 풀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정이 되겠죠. 소위 말하는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의 기출은 말 그대로 족보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세무직이라고 하는 영역을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도 다 아는 얘기겠지만 자, 일반 행정직과 세무직을 비교해서 봤을 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번 23년도 국가직 9급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점수 분포표를 이렇게 놓고 보자면요. 우리 일반 행정의 경우는 소위 말해서 평균 90점 이상이 돼야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정도에 해당하는 이 집단이 합격이 가능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우리 세무직의 경우는요. 대략 일반 행정이 한 5, 600명 정도 뽑는다라고 할 때 세무직은 800명을 선발을 하고요. 그 안에서 커트라인도 사실은 80점입니다. 자, 평균에 해당하는 컷이 10점 가까이가 차이가 난다는 건 각각 개별 문항으로만 따지면 50점이 차이가 난다는 거고요. 정말 어마무시한 차이입니다. 10문제를 더 틀려도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자, 그럼 이러한 차이가 왜 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그럼 과연 세무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학습력이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세무직 공무원을 준비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상당한 학습력을 갖춰야만 이 어려운 회계세법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세무직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학습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냐라고 했을 때 어차피 세무직 공무원을 준비하나 일반 행정을 준비하나 국어영어 한국사에 대해서 갖추고 있는 실력들은 저는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행정화 행정법 그리고 회계학 세법 이 전공 과목이 주는 이 부분에 소위 말하면 점수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소위 말하면 세무직의 경우는요. 제가 이제 회계세법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단순히 기출문제가 문제은행이라서 그 안에서 쭉 족보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일반적인 형태의 이런 유형과는 세무직은 결이 다르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세무직 공무원에서의 이러한 기출은요. 일반적인 형태의 다른 타 과목에서의 기출과는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보자면, 자, 소위 말하면, 자, 100점까지를 목적으로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할 때, 국어영어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은요, 세무직 안에서 어느 정도 기출이 소화가 되고 내용이 소화가 됐을 때는요, 대략해서 기출이 커버하는 커버리지가 80에서 90 정도 가까이가 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기출 문제만 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이해하고 들어가면, 기출문제 양이 좀 많아서 그렇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만 학습하고 들어가면 대부분의 합격생들이 8, 90 정도의 점수를 실제로 찍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세무직의 경우는요. 회계학과 세법 이 두 과목이 기출을 어느 정도 커버했다라고 했을 때 찍어낼 수 있는 점수가 다른 과목처럼 8, 90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감히 6, 70점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 나머지 100점까지 해당하는 이 완벽한 점수를 남보다 월등한 차이를 내서 안정
안정적인 합격권에 들기 위해서 점수를 만들고 싶다면 적어도 이 나머지 부분은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일반 여타 과목과는 다른 형태의 의미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소위 말하면 국어영어 한국사의 경우는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기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라 기본 이론에서 기출 그리고 따로 응용 문제 풀이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모의고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에서 조금 다른 형태의 유형 문제가 한 20% 정도 실리고 기출에 해당하는 변형 문제가 실려서 모의고사들이 보통 구성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출만 좀 커버가 돼도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과목이 국어영어 한국사. 그래서 수험생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게 대부분이 그래도 소실적에 12년간 국어영어 한국사를 공부해왔고 또 공무원 시장에 들어와서도 국어영어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이런 로직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회계학과 세법도 기출만을 통해서 충분히 공부하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더라라고 하는 이런 근거 없는 여러분들끼리 어떤 의견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전문가인 제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자, 회계학과 세법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럴 정도라면 일행직과 정말 커트라인의 합격 평균이 10점 가까이가 차이가 나지 않겠죠. 회계학과 세법은 기출문제만으로는 커버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 회계학과 세법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본 이론에서 기출 그리고 기출로는 이 커버리지가 다 커버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될 게 뭐다? 응용 문풀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들이 믹스가 돼서 시간 안에 풀어보는 형태의 이러한 모의고사 단계까지 해서 총 일반적인 국어영어 한국사가 보여주는 커리큘럼과는 좀 다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유가 왜 이렇게 다른 이 응용 문제나 다른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는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는 제가 곧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쨌건 기본적으로 국어영어 한국사를 공부했던 틀과는 이 기출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내지는 전체 커리큘럼을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 소위 말하면 왜 이러한 차이가 나느냐를 먼저 짚어보자면 자, 일단 회계학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제일 애매키는 게 뭐냐면 일단 이런 겁니다. 회계학은 계산 문제가 있고 서술형 문제가 있습니다. 서술형 문제야 다른 일반적인 여타의 암기 과목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기준서를 그대로 물어보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계산 문제죠. 그 다음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의 특징이 뭐다? 계산기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계산 문제는요 일반적인 형태의 이런 공무원 시험에서의 이 기출 문제의 쉽게 말하면 학습 방법과는 조금 접근이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 소위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 내가 어떤 문제를 봤어요. 그럼 보통 기출에 있는 족보라고 하는 건 내가 이 문제를 봤다, 이 문제는 이렇게 푼다 해서 결론이 끝나야 되는데 우리 회계에서 얘기하는 계산 문제는요. 자, 이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다. 인지는 했어요. 다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푸느냐라고 하는 그 과정이 머릿속에서 떠올리려면 그 안에 상당한 시간의 갭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회계학에서 제일 고질적인 게 뭐다? 시간. 그래서 보통 제한된 시간 안에 20분 안에 20문제를 푸세요라고 했을 때 이게 완벽하게 20문제가 다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드뭅니다. 완벽하게 정말 말 그대로 기계처럼 연습을 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시험장 가서 풀어본 적은 분명히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 빨리빨리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이 문제를 풀어봤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풀이해법에 대한 인지뿐만 아니라 결국은 기계처럼 문제를 푸는 과정이 회계학 경우는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게 여타의 다른 과목에서의 기출에서는 그러한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반면에 회계학의 경우만 유독 이 시간에 해당하는 이 안배 문제, 특히나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이 안배 문제 때문에 이 얼마나 연습이 돼서 이 문제들에 해당하는 유형들이 전부 다 외워졌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시험에서 굉장히 당락을 좌우하는 요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타의 기출과는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가 하면 마찬가지로 세법의 경우도요. 세법의 경우도 회계학과는 다르지만 왜냐하면 세법의 경우는 공무원 세법은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계산 문제도 사실 복불복입니다. 22년도에 출제가 4문제가 됐다가 23년도에 출제가 안 됐고 앞으로 24년도 알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4문제씩이나 출제가 되게 되면 굉장히 세법이 어려웠다라고 나중에 평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세법의 경우는 점점 기출 지문이 지금 커버할 수 있는 영역 자체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보통 어렵게 느끼는 추세죠. 자, 우리 보통 세법의 경우가 기출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하더라도 결국 100점 만점을 찍을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커버리지가 6, 70점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딱 이 포인트입니다. 타 과목의 기출은요. 문제수가 많습니다. 2, 3천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공무원 세법의 경우는요. 소위 말하면 우리가 9급 시험을 본다라고 했을 때 9급 국가직 시험이면 국세만 다룹니다. 그래서 국세만 다룰 때 국가직과 7급에 해당하는 문제를 다 합친다 하더라도 정말 말 그대로 세무직에만 국한되는 형태의 과목이다 보니까 여기서 양상돼서 나온 문제가 많지 않아요.
게다가 만약에 세법이 개정됐었다. 그럼 개정에 따른 내용까지 전부 다 반영해서 문제를 만약에 뽑아본다면 끽해봤자 세법의 기출은 700개에서 8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이 여타의 과목에서의 기출보다 문제의 양 자체가 절대적으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이 정도의 연습량만 가지고는요, 전체 커버리지 당하는 20문제를 전부 다 완벽하게 맞출 수 있다고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출제원 입장에서도 여기서만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낼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형태의 출제 지문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라 지금 나와 있는 기출 지문만으로는 모든 출제 지문이 커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의 문제 때문에 여타의 기출과는 회계세법은 좀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기출을 통해서 거의 80점 가까이가 커버가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회계세법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말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출 단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출이 다가 아니래매라고 하더라도요, 다가 아닌 건 맞아요. 하지만 기본 베이스가 되는 6, 70점을 일단 먼저 걷어들여야 그 다음 단계의 이러한 고득점 내지는 안정적인 점수대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기출 단계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회계하고 세법 각각을 넣고 우리가 기출 단계에서 어떤 부분들을 지금 중점적으로 해야 될지에 해당하는 것들의 이 포인트를 좀 잡아보자면, 일단 회계학의 경우는요,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여타의 기출 단계에서의 이러한 이 효과,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 뭐가 필요한 거냐면, 자, 빨리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빨리 지금 땡겨서 풀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다음 단계까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타의 기출은요, 한두 번 정도만 풀어보면 요게 돼요.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풀 수 있었을 때는 굳이 기출을 5회독, 위회독까지 돌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회계의 경우는요, 단순히 풀 수 있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 적이 있고 풀 수 있어. 그런데 이걸 얼마나 빨리 풀 거냐라고 하는 거는 완전 다른 문제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빨리 풀 수 있으려면 말 그대로 문제풀이의 기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단순히 이 문제를 풀 수 있다의 정도가 아니라 풀이의 유형이 어떻게 된다? 완전히 외워져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여타의 기출을 그냥 한두 번 정도 기출문제 풀어봤어요 라고 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우리 회계학의 경우는요, 무조건 회독수를 늘려야 합니다. 최소한 기출에 해당하는 회독수가 4, 5회독이 이상이 돼 있어야 문제풀이의 기계처럼 보자 바로 풀고 보자 바로 풀고가 가능합니다. 보통 점수가 안 나와서 상담하러 오신 분들을 대부분을 제가 상담을 해보면 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시험지를 이제 시험장에서는 정말 허둥허둥해갖고 점수가 정말 엉망인데 나와가지고 풀어보니까 다 풀린대. 다 풀려서 도대체 나의 실력이 뭔지를 모르겠다. 내가 이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닌데 시험장에서는 안 풀리더라. 그럼 그분이 이거예요. 풀 수는 있어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차분하게 생각하면 그래도 기출 문제를 풀었던 이 쉽게 말하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는 아니야. 근데 시간적 압박에서 이게 빠져나와서 인출돼서 이걸 바로바로 계산으로 소화시켜서 1분 안에 문제를 풀어내는 이 연습 단계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 단순히 회계학의 경우는 기출 단계에서 요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문제를 봤다라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다음 단계로 뭐가 필요하다? 회독수를 늘려서 반복해서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이 다음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연습이 안 돼 있는 분들은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보통 상담할 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기출 2회독을 했대요. 근데 문제는 풀 수는 있대. 근데 이거를 빨리 풀지는 못하겠대요. 당연하죠. 풀 수는 있는데 빨리 풀지 못하는 건 이 회독수를 늘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계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이러한 회독수를 4회독 내지는 5회독 정도를 마치 내가 문제를 보자마자 어떻게 푼다라고 하는 게 바로바로 빠져나올 수 있을 만큼 문제풀이의 기계처럼 여러분들이 엄청난 연습과 노력을 했어야만 이 단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계학에서 기출에 제일 중요한 건 이러한 회독수를 늘리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 자, 그런가 하면 세법의 경우는요, 소위 말하면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의 세법은 보통 대부분이 말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중에 뭐가 많이 출제가 됐을까요? 그렇죠.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는 게 대부분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옳지 않은 게 대부분이라면, 자, 사지선다형 중에서 출제됐던 모든 기출 지문은 결국 4개의 중에서 하나가 오답인 것이고 3개가 다 정답 지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공무원 시험에서 기출됐다라고 하는 문제풀 안에서는요, 그 대략 한 70% 정도가 정답 지문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오답 지문이 들어가 있는 건 한 30%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출제원 입장에서 문제를 낼 때는 그러한 기출 지문을 그대로 쓰기는 조금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문제를 변형해서 넣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미 출제가 된 기출 지문을 변형해서 넣는 이런 경우가 많겠죠. 그런가 하면 그렇게 변형한 문제와 그 다음에 원래의 그냥 법문,
정답 지문에 해당하는 거를 섞으면 하나의 문제가 완성이 되다 보니 출제 입장에서 이용하기 제일 좋은 건 기출 지문이 원래 정답 지문으로 출제됐던 거를 오답 지문으로 바꾸는 거. 이게 출제 입장에서 문제 만들기가 제일 편리합니다. 그러다 보니 출제 지문의 오답 유형을 파악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오답 지문으로 나온 것의 오답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정답 지문으로 나온 것들 중에서도 어떤 식으로 오답이 나올 수 있는지에 해당하는 것들, 그 지문의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우리 세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기출 단계에서는요, 어차피 기출 외의 단계에서는 기출 외의 지문들까지 전부 다 소화하는 그 다음 단계가 또 예비가 되어 있으니까 기출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출제 지문의 오답 유형을 파악하고, 그러고 나면 어느 부분에서 정답 지문이라 하더라도 오답을 만들어내는지까지를 같이 파악을 하셔서 말 그대로 여러분 나름의 오답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따로 오답 노트를 만드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드리는 뒤에가 설명하겠지만 잘 쉽기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 부교재 등을 통해서 카페 가도 출력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부분이 오답이 나올 수 있는지를 좀 개별적으로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고, 혹은 어차피 단고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진다를 통해 단고나 하셔도 좋겠고요. 그런가 하면 OX 필살기, 뒤가 따로 설명하겠지만 OX 필살기라고 하는 건 우리 기출에 해당하는 지문들이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고 기출 외의 지문까지를 전부 다 반영해서 집어넣어놨으니 이런 OX 필살기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주로 오답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오답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세법에서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세법은요, 기출을 여러 번 해독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 번 이 지문을 봤다 안 봤다, 이해하고 있다 아니다가 중요하니까 회계처럼 이렇게 반복해서 무한 해독을 돌릴 필요는 없겠고, 오히려 이제 세법의 경우는 들어왔다 까먹는다 들어왔다 까먹는다가 계속 반복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까먹지 않게끔 자주 노출시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를 계속 잡아서 오진다면 오진다, 팀맵이면 팀맵 등을 계속 돌리되 내가 어떤 것들을 주로 틀리고 어떤 게 오답이 나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정리가 된 채로 같이 돌아가면 그게 베스트겠죠. 하여 회계와 세법은 기출을 대하는 내지는 기출을 지금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이 방식이 서로 두 개가 다릅니다. 회계학은 기사관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 우리 세법에 해당하는 경우들은 기출된 지문은 적대, 양은 방대하게 다뤄야 되다 보니까 이 방대한 양을 어떻게 여러분 것으로 소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포인트가 있는 거라서 각각에 해당하는 이 두 가지의 방법을 각각 구분하셔서 접목을 좀 시켜 가셔야겠고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회계학에서는요, 일단 첫 번째 계산형과 서술형으로 나누자면 우리 계산의 경우는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세법의 경우, 회계의 경우는 각각의 단원별로 기출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 단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단원 안에서도 여러 가지의 주제별로 문제가 각각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딱 시험에 주어졌을 때 이게 무엇을 묻는지에 해당하는 카테고리 분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소위 말하면 주제별 분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예 기출을 학습하시는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요라고 하는 틀을 딱 정해놓으시고 나서 그 문제가 딱 주어지자마자 머릿속에서 마치 기계처럼 이 프로세스로 접근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날 수 있게끔 자, 주제별로 정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여 우리 기출문제를 가서 보시면요, 자, 지금 앞에 해당하는 것들이 단원입니다. 근데 제가 단원으로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겠지만 주제에 해당하는 것이 마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게 단원은 5개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주제는 몇 개로 쪼개져 있다? 15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해당하는 단원별로도 각각 다 디테일하게 나눠서 똑같이 과모와 평가를 하더라도 과모만 다른 거, 평가만 다른 거, 과모와 평가를 같이 다룬 거, 그 다음 재고자산 평가에서도 평가, 방법의 변경, 그 다음에 포함 여부, 오류가 미친 영향 등등 각각의 주제별로 전부 다 세분화해서 지금 쪼개놓고 그 주제별로 문제들을 묶어서 지금 기출문제를 분포를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머릿속에서 이러한 유형은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정리해가면서 학습할 수 있게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라 기출은 모름지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카테고리가 분류가 돼서, 예를 들면 주제 세 번째 재고자산의 흐름인데 복합형이라면 어떻게 다루는 게 중요하겠는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자, 기본소와 오진다에 제 모든 문제집은 기본소와 오진다에 이렇게 링크가 걸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오진다에 해당하는 경우들은 뒤에가 또 설명을 하겠지만 문제풀이에 해당하는 비법들이 전부 다 녹여져 있습니다. 단순한 요약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라고 하는 비법들이 전부 다 녹여져 있기 때문에 그 오진다를 펼쳐놓고 머릿속에서 구조화를 그려가면서 문제를 접근하신다고 하게 되면 망망대해서 헤매는 일일 따위는 없을 겁니다. 이런 문제는 응당 이렇게 풀어야 되라는 형태로 틀을 전부 다 제시해놨기 때문에 그 틀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서 문제를 푸신다면 훨씬 정리가 빨리 되고 머릿속에서 유형분류가 빨리 될 거기 때문에 인출도 빨리 되겠죠. 정리가 돼 있어야 빨리 꺼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제별로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독수를 늘려야 한다.
회계학의 경우는 문제풀이의 기계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문제가 완벽하게 내 것으로 소화될 수 있게끔 풀어가야 되다 보니까 단순히 우리는 1회독으로 끝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2회독을 위한 1회독, 3회독을 위한 2회독, 그 다음에 4회독을 위한 3회독, 이렇게 각각에 해당하는 것들을 준비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기출을 풀어가셔야 돼요.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선생님 기출을 4회독 하라면 그냥 무한 반복해서 처음부터까지를 다 푸는 건가요? 그럴 리가요. 아니,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를 왜 또 풀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러니, 자, 내가 1회독 풀 때, 이 정도는 또다시 풀어볼 만한 의미가 있겠다. 이건 내가 틀렸으니까 꼭 풀어봐야겠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자, 2회독 때 꼭 풀어보기 위해서 잘 씹기라고 하는 교재를 통해서 정리합니다. 잘 씹기는요, 제가 저희 카페, 오정아 카페 안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타 자료실이 있고요. 이 기타 자료실 안에 모든 교재에 해당하는 잘 씹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출간된 기출 플러스에 해당하는 교재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앞으로 우리가 총 3회독을 목표로 공부한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가정을 했을 때, 자, 2회독을 위한 1회독, 그 다음에 3회독을 위한 2회독, 각각 해당하는 거 안에 각 문제별로 내가 이 문제의 어떤 부분이 지금 헷갈렸다라고 하는 것들을 체킹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다 구성이 들어가 있거든요. 잘 씹기를 10분 활용하셔서 회독수를 늘리는 데 있어서 정말 모든 문제를 다 풀 게 아니라 내가 꼭 풀어야 되는 것들을 선별해 가서 문제를 풀면서 실력을 이렇게 쌓아 올리게끔 이래야, 자, 실력도 쌓이고요. 시간도 세이브할 수 있고. 문제를 다 풀면요,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회독수를 늘리되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형태의 문제들을 선별해서 풀 수 있게끔 보조장치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회독수를 늘리기 위한 이러한 잘 씹기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자, 문제풀이 방법에 해당하는 거, 단순히 오진다는요, 자, 오진다. 오늘 좀 세게 나왔어요. 오진다에 해당하는 거는 단순히 요약서가 아닙니다. 자, 이 안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서 풀어야 되는 프로세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입분과의 자본화라고 있을 때는 특정 차입금 먼저 계산하고 일반 차입금을, 특정 차입금을 계산할 때는 이러한 산식에 따라서 일반 차입금을 계산할 때는 요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때는 얘가 뭐다라고 하는 게 한눈에 구조화돼서 볼 수 있게끔 정리하는 게 오진다기 때문에 단순히 기본서에서 이론을 배운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정말 한 표면 안에 문제에 대한 구조가 한눈에 보일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 많이 나오는 게 투자부동산의 대체 문제, 투자부동산 대체 문제에서도 자가사용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투자부동산을 자가사용 부동산으로, 그때 어떤 것들을 챙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말 그대로 교재 어디에서도 없이 문제를 풀 때만 사용하는 형태의 그런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우리 오진다에는 전부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풀이법 등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정리를 오진다를 통해서 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보통 이제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이 있겠고요. 제가 10수년 이 바닥에 일타로 쭉 여러분들을 끌어오는 과정 안에서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풀이법이 따로 있을 거잖아요. 학생들이 이 풀이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 맞고요. 그러다 보니 말 그대로 계산 문제가 주어지지만 계산을 하지 않고 답을 찾는 방법, 그 다음에 계산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등등, 이 문제를 출제할 때 출제원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구조적인 어떤 이 한계점들, 이런 것들을 제가 기출 강의하는 쭉 문제풀이하는 과정 안에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정리를 좀 하셔서 문제를 풀 때마다 그런 문제들을 체크해서 제가 원하는 형태의 풀이법,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거거든요. 그런 풀이법 등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게 되면 정말 말 그대로 무식하게 쭉 풀어갖고서 시간 많이 걸리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회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러한 풀이법 등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캐치하고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서술형과 나눠서 보자면 우리 회계학의 서술형, 또 말문제 힘들죠. 서술형 문제 어려워요라고 하는 수험생들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수험 문제 중에서 국가직 경우는 6개, 지방직 경우는 많을 때는 8, 9개까지가 출제가 됩니다. 적어도 일단 기출된 지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출제 지문들이 기본서 어디에서 출제가 되는지를 항상, 여러분 출제 지문 기출만 풀고 끝나지 말고요. 기본서 어디랑 있는지를 항상 같이 매칭해서 보십시오. 이걸 보는 이유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출제위원이 다시 그 기출 지문을 낼 때는요, 그 지문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지문의 옆달에 해당하는 내용들도 같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문과 함께 옆에 어떤 내용들이 같이 있는지를 말 그대로 소위 그 단어를 정리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페이지에 해당하는 것들을 정리하게끔 기본서와 함께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것도 제일 중요한 습관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오답 노트. 소위 말하면 회계학은 기준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세법에서의 법문이나
회계학에서의 기준이나 매한 가지 지금 정해져 있는 어떤 원칙하에 그게 맞는지 틀린지를 묻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회계학에서도 이러한 쉽게 말하면 서술형 문제는 세법의 말 문제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오답이 나오는지를 기출 문제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오답 노트 등등을 만들어서 자주 틀리는 것들을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죠. 따로 오답 노트를 만드셔도 좋겠고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잘 쉽게다가 활용해서 오답 노트를 정리해 놓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요. 말 문제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가 우리 세법과 관련해서는 우리 세법 기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요. 학습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일단 자, 우리 쭉 대장정에 해당하는 4개월 동안에 모든 세법에 해당한 이론을 단 어떠한 것도 놓지 않고 다 차근차근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 라고 해서 지금 제가 밀어버린 게 없고요. 전부 다 하나하나 모든 PPT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끔 쭉 우리가 설명을 해왔습니다. 비록 그렇게 해서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앞에 것들 상당 부분 지금 잊어버렸을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론을 먼저 상기를 시키고 가야 되는 거라 제가 티맵이라고 하는 이 강의를 통해서 일단 내용 정리를 먼저 할 겁니다. 그럼 제 강의를 통해서 제가 쭉 기본 강의 때 했던 그 언어들, 그 논리들을 그대로 이어서 티맵을 통해서 강의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일단 요약 정리가 먼저 들어갈 거고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요약정리 강의를 듣고 나면 나중에 반드시 단원별 해당하는 기본서를 같이 학습을 꼭 하셔야 합니다. 이 기본서 학습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기출풀이로 들어가야 되는 거라 소위 말하면 티맵 강의 정리가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예습상에서 이러한 단원별 기본서를 보셔도 좋겠고 아니면 나중에 복습하실 때도 티맵 강의 정리를 봤다면 집에 가서 이러한 기본서를 가지고 복습한 다음에 기출풀이로 가는 방법 반드시 이 단계를 좀 거쳐가셨으면 좋겠는데 소위 말하면 기본서가 왜 중요하냐면 세법은요 법문이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그럼 그 법문이 기본서에 들어가 있는 법문 그대로인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내용을 알고는 있다 하더라도 시험장에서 그 지문이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하는 건 또 맛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 법문으로 어떻게 쓰여져 있냐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이 예습과 복습에 해당하는 기본 철칙은 기본서로 시작해서 기본서로 끝나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기출 문제를 풀기 전에 반드시 나중에 이제 복습해갖고 풀기 전에 이렇게 기본서를 좀 복습해서 스스로 좀 복습을 한 다음에 이렇게 기출풀이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이 기출풀이와 관련해서는 올해 기출 플러스를 좀 뒤엎었습니다. 새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이 수업에 적합하게끔 가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저는 매년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세법 기출 플러스는요. 자, 이렇게 형식이 왼쪽 오른쪽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가운데로 선이 그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한 페이지 안에 선이 두 개로 그어진 상태에서 자, 왼쪽에 기출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 기출 문제, 요 활자체와 이 활자체가 다르다는 느낌 보이실까요? 자,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세법 법문을 딱 보자마자 겁이 납니다. 초실적 저의 경험을 떠올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법문을 딱 보자마자 나에게 또 뭘 물어보려고 하는 건가? 라는 겁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가능한 그 법문 등이 내가 공부하는 중 내내 봤던 활자와 똑같았으면 좋겠다. 적어도 내가 시험장에 가서 낯설게 느끼는 이러한 것들이 좀 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문득 들어서 예쁜 책을 만들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형태의 지문을 만들어주는 게 맞겠다 싶어서 모든 활자체를 시험장에서 출제가 되는 그 활자체 그대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활자체가 다른 겁니다. 요거는 기출시험에서 출제가 되는 그 활자체를 그대로 사용한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 문제에 해당하는 연식이 옆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항상 요거 이럴 수 있거든요. 저도 수험생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 때 어서 많이 봤는데 어디더라? 라고 하는 순간 책 펴고 요약서 펴고 헤매기 시작해요. 그런 비효율적인 시간을 제가 제거해드릴 목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 낭비되는 시간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전부 다 링크가 걸려져 있습니다. 세법 기본서와 그 다음에 요약서인 오진다. 몇 페이지에 해당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지가 전부 다 링크가 걸려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걸 본 적은 있는데 어디더라 정확한 법문을 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링크를 따라가시면 여러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꼭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 여기 해설. 저도 옛날에 수험생 때요. 해설을 읽었는데 뭐가 틀리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본문에서 이게 지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옳은 것을 골라라. 지금 다 틀린 문장들이 들어가 있는데 어느 부분이 틀렸다라고 하는지를 해설지를 봐도 모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까봐 헤매지 말라고 친절하게 해당 모든 내용들이 볼드로 발려져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해당하는 것들이 전부 다 볼드로 발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중에 혼선을 겪을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출 플러스를 구성을 해놨으니 결국 해당하는 문제들을 저랑 강의 때 쭉 푸실 거고요. 혹은 강의 없이 그냥 푸신다면 쭉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옆에 것들을 이렇게 보신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 부분을 잘 모른다. 그럼 굳이 오답 노트를 정리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띠지를 붙이십시오.
그럼 내가 헷갈렸던 것들을 띠지를 다 붙여놓고 나면, 빨간 띠지를 붙여놓고 나면 나중에 세법 중에서 지금 띠지 붙여져 있는 거, 책 다 끝났을 때 띠지 붙여져 있는 지문들만 한 번씩 더 읽어보시면 되겠죠. 어쨌건 내가 헷갈렸던 지문들을 발견한 거니까. 원래가 문제풀이 과정은 내가 뭘 모르는지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뭘 모르는지를 발견하고 그걸 완벽하게 소화함으로써 내 실력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내가 아는 거야 원래 응당 아는 거고, 이건 원래 그런 거야 라는 형태를 원래 아는 거고, 그렇지 않고 헷갈리는 것들을 얼마나 꼼꼼하게 정리를 잘 했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가름이 올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봤던 지문들 중에서 모르는 게 있다면 항상 왼쪽에는 문제, 오른쪽에는 이렇게 해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해설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을 띠지를 붙여놨다가 나중에 전체 내용을 정리할 때 그런 것들만 한번 쭉 보셔도 훨씬 실력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기출은 이렇게 세법은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씹기를 통해서 방금 말했던 것처럼 오답 정리하는 거. 세법의 경우 회독수를 많이 늘릴 필요는 없지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오답을 내가 꼭 틀리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오답 지문들을 또 따로 정리를 좀 해두시면 아무래도 뒤에 가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훨씬 더 유용하겠죠. 이런 거예요. 어떤 지문이 딱 들어왔을 때요. 세법 지문. 네가 당연히 이런 걸 물어보겠지라고 하는 거를 압도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라? 이게 오답일 수 있는데 이렇게 정답 지문을 그대로 넣네? 혹은 이게 오답일 수 있는데 이걸 오답으로 넣구나 라고 하는 순간 문제를 판단하고 이 답을 찾는 속도가 빨라져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해봤다면, 어떤 게 오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안 해봤다면 시험장에 가서는 온갖 게 다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미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게 오답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가셔야 되는 거라, 그런 모든 내용들을 잘 씹기를 통해서 이렇게 기출 단계에서 오답으로 좀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가 OX 필살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세법 지문의 기출은 지문이 원체 작다 보니까 커버리지가 높지 않습니다. 세법의 기출 지문이 한 60% 정도 커버가 된다면 나머지 기출 외의 지문들이 한 40% 정도가 커버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OX 필살기를 같이 마저 정리를 하시게 되면 기출 지문 외의 나머지 기출까지도 전부 다 커버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여러분들이 욕심을 낸다면 기출 플러스를 하는 과정에 OX 필살기를 같이 갖다 놓고 기출이 빈출됐던 주제와 또 그 사이드에 해당하는 질문들까지를 같이 통으로 좀 정리를 하고 가시면 그 다음 단계 응용 문제 풀이인 천재 과정 가서는 훨씬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요까지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어느 정도 시간적 여력이 되신다면 요까지를 같이 좀 정리를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회계학과 세법을 시작할 때 처음에 프레임으로 걸었던 게 시스템 회계학과 세법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제가 만들어드린 시스템 안에 정말 이 마주 잡은 두 손을 놓지 않고 쭉 따라만 오신다면 정말 합격의 길로 여러분들과 함께 동반자로서 쭉 합격의 길까지 이끌고 갈 거기 때문에 믿고 가시면 됩니다. 믿고 가시면 되고, 제가 만들어드린 시스템 요 그대로를 따라가시면 정말 실패 없는 수험을 여러분들이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자부합니다. 무려 한 과목도 아니고요.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전공 과목 2과목을 제가 완벽하게 이해한 채로 여러분에게 만점이 가능한 커리큘럼을 제시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끔, 시험이 아무리 전공 과목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이 대전제가 깔려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점수를 만들 수 있게끔 정말 탄탄한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정말 함께 최선을, 정말 수험생보다 더 수험생 같은 삶을 살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주 잡은 두 손 놓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회계학과 세법, 기출에 대한 학습법 이러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